지난 시간에 리액트는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나를 어렵게 하는 리액트라고 해서 빌드 세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약간 레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빌드 세팅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게 이유가 사실 웹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웹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죠? 그것들을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지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고 소스 보안도 지키고 싶고, 그죠? 모드.js나 AMD 등의 패키지 개발 구조를 웹 브라우저에서 개발할 때도 사용을 하고 싶고, 개발과 동시에 핫 로딩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트랜스파일러를 함께 쓰고 싶었고, 또 뭐 ES6도 함께 쓰고 싶고, 뭐 테스트 자동화는 덤으로 하고 싶다라는 어떤 니즈들이 산재했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미니파이, 유니파이, 어글리파이, 뭐 브라우저리파이, 뭐 파이로 끝나는 것들이 쭉 있고, 그죠? 핫로더라는 게 존재를 하고, 리액티파이, 뭐 바벨리파이, TSC라는 뭐 트랜스파일럿들도 존재가 시작이 됐고요. 뭐 바벨이라고 하는, 원래 이게 5 to 6였나? 6 to 5였나? 하여튼 그걸로 시작된 애들이 있었죠. 트레스 UR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ES6를 ES5로 컴파일 해주는 거고, 뭐 자스민은 뭐 테스트 툴이니까, 테스트 스윗이니까, 그렇게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주는 뭐 그런트, 걸프, 뭐 웹팩 이런 애들이 나왔다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약간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면서 그 ES6하고 ES7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ES7 얘기는 크게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ES7 뭐 제너레이터 얘기를 안 들어갔네요. 그러고 보니 어쨌든 그렇게 커버를 했고요. 오늘은 그냥 리액트 프로젝트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이제 그 보통 만드는 형태 거의 그대로 똑같이 이제 뭐 커맨드 창을 써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뭐 한번 볼까요? 야, 이 닭대가리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니? 이 기사 골자는 뭐야, 그래서? 그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럼 걔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1년 바짝 보러가 그거 은퇴한다고 그러냐, 임마? 다시 해, 다시. 다시 해! 이 소리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쇼케이스 있는데. 하겠습니다. 너희 나도 뭐 성격 테스트해?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스토리는 이거예요. A가 빠진 것 같아. I need A 피드백일까요? 그냥 피드백일까요? A가 막혔죠. I need. 어쨌든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제 누군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You sucks 해주면 이제 그르릉거리는 오늘 이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화면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거를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개발을 하는 거의 순서 그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있네요. 일부러 좀 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터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make 디렉토리를 해서 뭘로 할까요? 오늘 며칠이죠? 열흘만 있으면 저거네. 그죠? 네.
개슬픔. 네, 그래서 일단은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니셜라이즈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npm init을 한번 해봅시다. npm init을 하면 뭐 이런 식의 하나가 만들어지죠. 버전은 나는 겸손하니까 0.0.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은 feedback. 그죠? 그리고 리액트 앱. 엔트리 포인트는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테스트 커맨드도 나중에 넣을 수 있고요. git 레퍼토리도 나중에 넣을 수 있죠. 키워드는 뭐 리액트. 아마 오늘 플럭스랑 리덕스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플럭스를 한번 해볼 거, 리덕스를 해볼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공존해서는 하진 않겠지만 중간에는 키워드가 사라지겠네요. 우선은 저는 킨이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해보면 패키지.json이라는 애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VI에서 패키지.json 한번 볼까요? 되게 겸손한 애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처음 저걸 만들었는데 패키지 구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패키지 구조를 잡을 때 뭐 이렇게 여기서 다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냥 아톰을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아톰으로 이제 에디터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톰 에디터가 밑에 떴네요. 창을 두 개라니 이런 것들은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패키지.json이 지금 보이네, 그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소스 패키지를 어디로 할 건지를 정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앱이라는 폴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앱 형태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뭐 디스트리뷰션이나 빌드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애를 앱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데 폴더가 어떤 게 들어갈까요? 뭐 없더라고 할지라도 JS, 그죠? JS 폴더 자바스크립트가 모인 폴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CSS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HTML이라는 애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이 안에는 리액트 파일들을 쭉 넣을 거예요. 리액트 파일들을 넣을 건데 리액트를 그냥 지금은 돌릴 수가 없으니까 리액트를 위한 세팅을 조금 할게요. 리액트를 위한 세팅을 좀 하면 오늘의 레시피는 웹팩입니다. 싫어요? .config.js 웹팩이라는 애를 만들고 그럼 웹팩의 컨피그 파일들을 약간 조금 만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피그 파일들을 만들 때 이제 베리어블 해서 뭐 웹팩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require라고 하는 거. ES6를 일단은 노드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듈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아직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드 5를 받아도 얘는 require로 노드는 적어주고요. 이따가 리액트를 짤 때는 임포트 형태로 짜줄 것 같아요. 웹팩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module.export는 따라락인데 이거는 좀 미리 define 된 애를 좀 가지고 올게요.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죠, 그죠? 패스가 중간에 보이니까 패스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웹팩이라고 하는 컨피그 파일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마 앱에다가 이제 모듈을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앱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웹팩을 오늘 그냥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노드 익스프레스가 약간 들어가 있는
웹팩 핫 모듈 서버가 있거든요. 웹팩 데브 서버라고 하는 녀석인데 걔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데브 툴스론 이발 소스 맵이라는 애가 있고 이발루에이션 소스 맵이라는 애가 있고 아웃풋을 지정을 할 건데 이제 컨텐트 베이스는 m 밑에 html 그죠? 여기 얘기한 이 밑에 들어가는 인덱스 파일을 만들면 얘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파일 네임은 아마 그 패스는 지금 있는 패스를 잡아서 뭐 시작이 될 거고 파일 네임은 이제 bundle.js라는 애로 나중에 이제 퍼블릭 패스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플러그인은 한 모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모듈이랑 뭐 노에러 플러그인이라는 걸 넣을 거고요. 모듈은 사실은 리액트랑 ES 2015라고 하는 애를 그 JSX가 집어넣도록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를 그렇게 로더가 바벨 로더잖아요. 그럼 바벨에 대한 설정을 또 해주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해서 이제 전체가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벨이라는 애를 한번 바벨 RC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벨 RC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요게 다예요. 프리셋은 ES 2015랑 리액트 얘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웹팩이 딱 왔을 때 그냥 이거 가지고 웹팩 명령어 가지고 얘를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아까 제가 이거 저와 함께한 페어 코딩 어땠나요? 해서 응답하기를 누르면 얘 서비스에서 얘를 좀 받아줄 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과정으로 약간 노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노드 서버를 server.js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요. server.js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server.js로 웹팩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걸프 같은 경우에는 걸프 명령어로 돌리는데 뭐 노드 서버.js 사실 걸프처럼 똑같이 지금은 작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웹팩을 가지고 와서 그죠? 웹팩 데브 서버에서 데브 서버를 위한 뭐 컨피그를 집어넣을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API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 REST API를 따로 빼놓을 거예요. REST API는 얘를 받았을 때 만들어주는 REST API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걔 API는 따로 만들 거고 이거는 온전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그 웹팩 데브 서버에 대한 설정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콘텐트 베이스라고 하는 애가 내가 앱에 있는 HTML에 있는 콘텐트 베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퍼블릭 패스 디스트라고 해놓은 여기에다가 내 디스트리뷰션 파일들을 내놓겠다는 건데 웹팩 데브 서버는 되게 좋은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디렉토리에 직접 뭔가를 만들진 않고요. 자기들 그 웹팩 데브 서버 밑에 어떤 템프 파일 같은 걸 만들어서 다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가끔 디버깅 할 때는 약간 저게 있긴 한데 그 디버깅 자체가 사실은 소스 파일이 보기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모듈 돌릴 거고요. 조용하진 않을 거고 뭐 인포메이션을 줄 거다라고 했고요. 요까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웹팩 데브 서버인데 프락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REST 서버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사실은 그 REST API를 만드는 서비스를 여기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걔는 사실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 애를 받아가지고 여기 저장을 차곡차곡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걔는 9090 포트로 받을 거고 웹팩 데브 서버 자체는 3500 포트로 받겠네요. 그죠? 3500 포트로 받아서 얘를 쭉 진행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REST API라고 하는 애는 되게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REST.js가 되겠네요. REST.js는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노드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바디 파스라고 하는 건 익스프레스 4점대부터 이제 미들웨어가 그죠? 필요하게 됐죠. 예전에 익스프레스 안에 그냥 집어넣어서 바디 파스를 해줬는데 바디 파스라고 하는 거는 그 보통은 이제 get으로 보낼 때 쿼리만 쭉 잡혀져 오는데 바디 파스를 주고 제이손으로 보내면
그냥 그 포스트 값에 그 제이손 스트링을 넣으면 알아서 제이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바디파스예요. 예, 그리고 그 피드백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피드백 서비스를 가지고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원래 뭐 DB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파일에 저장을 할 거예요. 피드백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근데 피드백 서비스를 이렇게 만든 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아이소모픽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서버 사이드에서도 사용되는 코드이고요. 그죠? 나중에 앵귤러에서도 리액트에서도 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간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중간에 둔 애예요. 그래서 얘를 클라이언트에서 쓸 때도 가져가서 땡겨서 이제 빌드를 할 수 있고 서버 사이트에서 노드도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아이소모픽 구조의 장점인데 네, 가끔 이렇게 혼동해서 쓰게 되면 이 폴더 구조나 이런 걸 잘못 잡게 되면 되게 힘든 상황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하지 않은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먼저 코드를 짰어요. 여기 오브젝트에 ES6에는 사실 어사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이렇게 오브젝트 어사인이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집어넣어 주면 각각 밑에 있는 나중에 사용되는 게 보일 텐데 거기에다가 넣어지는 건데 일단은 require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 Node.js의 API 구조인데 앱 유즈 피드백이라고 하는 피드백 이하로 들어오는 라우터 구조는 그냥 get을 하면 메시지가 hello I feedback you라고 하는 에러로 갈 거고요. 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값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request body에 이제 JSON 스트링이 들어왔던 거를 그 아까 바디 파서가 그죠? 바디 파서가 JSON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줬겠죠, 그죠? 이미 그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에 넣어줄 때 오브젝트 어사인을 사용을 해요. 사실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 자바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도 보면은 오브젝트끼리 뭐 객체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오브젝트 어사인은 그냥 내가 만든 객체를 계속 이제 여기 있는 객체로 집어넣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드백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사실은 콜백으로 저장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뭐 향후에 이제 이거를 연달아서 개발하실 분들은 개발하셔도 되고 그 콜백으로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세이브로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파일 구조대로 가자면 REST API에 없는 게 피드백이죠, 그죠? 피드백 서비시즈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서비시즈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서비시즈 밑에 피드백이라는 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피드백에는 어떤 일을 해줄까요? 네, 피드백. 아까 save라는 명령어를 아마 주의 깊게 보셨다면 아마 봤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리네임에서 여기 유저 스트릭트 보이시죠? 노드 5 가지고 사실은 ES6를 쓰려고 하면 유저 스트릭트라는 애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 클래스라고 하는 애는 노드 그러니까 ES6를 가져다 쓴 거고 그죠? 근데 이제 require라고 하는 거는 기존 노드의 모듈 로더를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처럼 DAO 형태를 가질 거예요. DAO 형태를 가질 거고요. 얘는 이제 DAO 인플 딱 이렇게 자바 개발자들이 익숙할 형태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쓸 거는 일단 세이브밖에 없어요. 세이브밖에 없어서 나중에 익스포트 할 거라고 피드백 서비스를 얘를 해주고 DAO 밑에 피드백 파일 DAO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피드백 파일 DAO는 되게 일반적인 형태대로 그냥 파일 스트림 노드에서 쓰는 파일 스트림을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를 할 때 스토리지라는 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IRF라는 형태로 얘를 토큰을 저장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데이트 스트링은 뭐 뉴 데이트 뭐 이렇게 투 스트링 뭐 이렇게 해서
캐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처음에 파일 패스를 집어넣어서 스탯 해서 있으면 없으면 해서 업데이트, 어펜드, 라이트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조금 더 사실은 좀 정교하게 짜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짜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은 이 정도만 해도 분기점이 뛰쳐나갈 분기점은 없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노드 형태대로 이렇게 그냥 짰어요. 여기도 보면 조금 더 나가서 뭐 프라미스 같은 형태로도 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은 짰습니다. 싱크를 썼으면 조금 더 코드가 예뻐 보이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노드는 그 파일을 라이트 파일을 쓰면 디렉토리를 바로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꽁수긴 한데 그냥 스토리지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서버 사이드는 여기서 일단은 거진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번 얘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 얘를 가지고 노드 서버를 뜨면 에러가 엄청 뜨겠죠. 왜? 웹팩이라는 애가 없어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npm install 해서 그죠? 그 웹팩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게 어떤 게 있더라? 제가 가져다 쓴 애가 있나요? 레스트에서 express body parser object assign 있네요. express body parser object assign 하고 세이브를 하면 패키지.json이 쭉 이제 변하겠죠. 네. 저는 어싱크를 더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 프라미스가 대세인 것 같고요. 네, 지난번 강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어싱크점 그 JS 말고 실제로 어웨이트하고 어싱크라고 해서 그 저게 와요. 이제 그 새로운 스펙으로 AS7 정도에 나올 건데 걔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프라미스는 사라질 것 같고 프라미스하고 어싱크가 약간 다른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거 빼고서라도 어싱크는 뭐 약간 시리얼 뭐 패러럴 한꺼번에 보낼 때 약간 뭐 저런 좀 좋은 것들이 있긴 한데 새로운 스펙에서는 아마 다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네, 네,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쭉 바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지금 보면 싱크하고 어웨이시라고 하는 원래 ES6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을 애가 있는데 싱크 어웨이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음, 싱크 어딨니? 어웨이트. 어웨이트하고 싱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동기 비동기를 다 처리할 것 같아요. 얘가 끝나면 이걸 하고 기다렸다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는 패턴으로 장기적으로 다 바뀔 텐데 그 전까지는 ES6, ES7 아마 둘 다 좀 유효할 것 같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바디 파스하고 그죠 디펜던시에 들어갔다 그죠. 아 잘못했네. 얘들은 근데 내가 이따 좀 조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DEV 디펜던시랑 저건데 제가 사실은 그거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쭉 넣어버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늘 그랬듯이 제가 뭔가 잊은 게 있을 거예요. npm 스타트 말고 노드 서버를 돌려보면
웹팩 데브 서버를 까먹었네요. 웹팩 데브 서버는 순수히 완전히 저거니까 npm install 웹팩 데브 서버고 대시 서버 그리고 아까 바벨 로더가 있었죠. 바벨 로더 같은 경우는 아까 바벨 RC에 보면은 바벨 들어가시면 바벨 로더는 다큐먼트에 조금 잘 나와 있어요. 보면 뭐 셋업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그인스 바벨 RC에 대한 이 부분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플러그인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인스톨을 할 때 일단 save dv로 해놓고 네, 여기까지는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할게 바벨 그리고 바벨 코어 그리고 바벨 프리셋 하고 ES2015 아까 그 바벨 RC 파일에 들어있던 애 앞에 그냥 바벨 프리셋이라고 해주고요. ES2015 썼고 리액트 썼잖아요. 여기까지만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얘들이 쭉 될 거고 바벨은 install with -g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바벨은 글로벌 옵션으로 저장을 하니까 글로벌 옵션으로 쟤를 설치를 하라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설치를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지금 save db에서 사실 앞에 저기 npm 인스톨에 바벨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바벨 코어랑 바벨 프리셋들만 쭉 들어가시면 얘들이 설치가 되죠. 바벨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바벨이 뭐 볼 것들이 좀 많았는데 6 되면서 약간은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을 조금 좋고요. 또 바벨 사이트에 오면 좋은 게 보면 ES6 피처들이 쭉쭉 설명이 돼 있어요. ES6 피처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줬던 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에로 뭐 클래시즈 뭐 이런 부분들 에러 펑션 그리고 클래스 펑션 그리고 뭐 enhanced 뭐 오브젝트 리터럴스 템플릿 스트링 디스트럭팅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템플릿 스트링은 이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따옴표가 아니라 거꾸로 따옴표인데 이게 보면 숫자 1키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쓰는데 앵귤러 템플릿 지정을 해줄 때 템플릿은 이렇게 집어넣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코드를 똑같은 형태로 작성을 해봤는데 아이고 나중에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지금 좀 설치가 다 됐을 거예요. 저 노드 서버를 한번 해봅시다. 해주면 그렇죠. 역시 그렇죠.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군요. 어우 빨간색이 된 Webpack is not defined. 네. 고맙습니다. 기가 막히네.
네. 역시 쓰고 있는 애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저건데 이게 app.js의 엔트리 파일이 지금 없다라고 지금 떴잖아요. 그래서 엔트리 파일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ntry.js 파일을 제가 어디서 지정했냐 하면은 아까 그 웹팩 컴피그에 그죠? 얘는 엔트리 앱의 JS 파일은 얘가 진입점이야 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듈 번들러들이 하는 애들은 사실 엔트리 파일들을 얘는 웹팩 엔트리 파일을 여러 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걔를 가지고 걔한테 딸려 있는 애들을 쭉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일단은 JS 파일에서 console.log를 한번 찍어 봅시다. react라고 해놓고 다시 한번 번들 is now valid 제가 고치자마자 다시 이제 번들을 고쳐가지고 에러를 고치고 새로 빌드를 해서 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로컬호스트 3500이 제가 만들었을 때 그죠? 저거였던 것 같은데 인덱스 파일이 없네요. 인덱스 파일을 한번 이게 인덱스 파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짤 때 그 컨텐트 베이스를 app.html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html 파일에다가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index.html 파일은 아마도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이미 작성된 애를 가져왔는데 얘는 뷰포트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 두 가지는 아마 웹앱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내가 만드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얘를 딱 와꾸를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jQuery랑 부트스트랩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디스트하고 번들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얘는 뭘까요? 제가 아까 웹팩에 보면 결국은 웹팩은 모듈 번들러라고 했잖아요. 번들링을 해주면서 디스트라는 그 폴더라고 하는 밑에 bundle.js라고 하는 걸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웹팩 데브 서버를 쓰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빌드를 하면 이 밑에 이제 디스트 폴더를 만들어서 걔를 집어넣어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약간 이 부분들은 더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디스트 밑에 bundle.js를 한번 볼게요. 엄마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문제네. is valid인데 요거는 지금 해결이 된 건데 error in the node API for Babel has been moved Babel core. 뭐 저거는 별 문제가 계속 없었는데 일단은 뭐 웹페이지가 일단은 그냥 뜨는지 한번 보죠. 얘가 그럼 디스트의 번들 JS는 이거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얘를 검사를 해보면 인덱스 페이지가 이렇게 떴어요. 에러를 보면 fail to load the server respond with the status of 404가 디스트에 bundle.js가 없다 라는 애가 나온 거네요, 그죠? 제 생각에 한번 얘를 껐다가 한번 켜볼까요? 얘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고 다시 얘를 만들면 돌리고 오타가 어디 났나? 네, 어쨌든 뭐 시연의 공식이네요. 뭐
시험만 하면 늘 잘 준비한 게 안 되는 그런 공식인데, 네, 그러면 약간 그 이 파일 말고 제가 이미 잘 되어서 만들어 온 파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공유를 해줄 거예요. 공유를 해줄게. 그 IFU 스타터 킷이라는 애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로 만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제가 만든 서비스 말고 뭐 모델도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아직 쓰지 않아요. 뭐 피드백하고 그대로 존재를 하고 엔트리 파일에 들어오면 리액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시 47분이라 지금 약간 시간이 많이 모자라긴 한데 얘를 잠깐 나와서 스타트 킷 얘를 실행을 시키면 노드 매직 해픈스 온 포트 9090이라고 뜨고 밑에 이제 얘도 진행이 안 되나? 웹팩 이제 처음 리액트 돔 이제 가지고 온 것들을 쭉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면 리액트 3500 포트로 얘를 접근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온 거죠. 저와 함께한 페어 코딩은 어땠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뭐 석스가 아까 저거였죠. 석스가 제가 아까 했던 그거였고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아마 그 키값은 제가 하나로 줬던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이렇게 얘가 달리도록 이걸 작성해 놨어요. 근데 엔트리 파일부터 지금 이제 노드에 관련된 서버 설정은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리액트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액트 기본적인 임포트 바벨 폴리필을 해준 거는 이게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바벨을 못 쓰는 애들이 있으면 걔에 대한 폴리필을 해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브라우저로 이제 만들어질 때 얘가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고요. 리액트랑 리액트 돔이고 이제 피드백 서비스가 있는데 리액트 그러니까 예전 버전 쓰시던 사람은 리액트 돔이라는 애를 모를 거예요. 리액트.렌더라고 하는 애로 그냥 사용을 했을 텐데 이제 리액트 돔.렌더라고 해서 이 피드백 서비스를 가지고 내가 쓰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document.get element by id라고 한 거는 렌더가 맥의 번수가 첫 번째 거는 그 얘 컴포넌트 루트 컴포넌트를 얘기하고요. 이 루트 컴포넌트 두 번째 맥의 변수는 이 루트 컴포넌트가 어디에 붙을 건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index.html을 보면 이 루트 컴포넌트 밑에 걔가 붙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은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랑 피드백 폼 그리고 뭐 서브밋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파일했고 폼이라고 하는 애는 아까 제가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썼을 때 요 폼이 뜨는 애죠. 그리고 폼 서브미티드는 제가 CSS를 아직 먹이질 못했지만 프로퍼티즈로 텍스트를 받아오는 애를 얘를 만들어낸 거예요. 피드백 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뭐 피드백 리퀘스트 타이틀 적어놓고 타이틀은 이거 아까 보면 제가 피드백 타이틀하고 이런 거를 여기다 피드백 리퀘스트에 적어놓고 그 각각의 폼에 이렇게 스트레드 펑션으로 얘를 줘놨죠. 얘는 서브미티드구나. 처음에 이거는 프로퍼티스로 폼 서브밋이랑 피드백 리퀘스트 두 개를 주어놓으면 얘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액트를 짤 때 두 가지 되게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컴포넌트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민한 스마트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컴포넌트라는 애랑 그리고 덜 컴포넌트 그러니까 좀 약간 덜 떨어진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를 우리는 마음속에 약간은 그 두고 설계를 해야 돼요. 스마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이런 핸들러나 아니면 스테이트들을 그죠?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요.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덜 컴포넌트가 되겠죠. 얘들은 주로 이제 렌더링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짜야지 나중에 이제 플럭스 아키텍처나 리액트 아키텍처로 이렇게 코드를 변환을 했을 때에도 약간 무리가 없게 이런 코드를 좀 손쉽게 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사실은 오늘 이거를 다 짜는 과정을 준비를 했는데 그죠? 보면 오늘 이 마무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 다음 시간으로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은 다음 시간은 아까 그 코드를 다시 고쳐서 엔트리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고 얘를 뭐 리액트로 리덕스로 바꿔보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피드백 얘는 컴포넌트라고 얘는 컨테이너라고 한 게 얘는 이제 루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컴포넌트 밑에 컨테이너스 얘들을 다 들고 있는 애로 놔뒀고요. 사실은 이 위에 이제 라우터라든지 그런 애들의 개념을 조금 붙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는 뭐 컨스트럭터와 렌더 펑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겠죠. 컨스트럭터는 뭐 다시 재정의를 안 해도 되긴 되고 렌더는 있어야 돼요. 렌더 안에 나는 피드백 폼 서브미트랑 피드백 폼 이 두 가지를 가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여기는 jQuery를 썼어요. 그죠? jQuery를 썼는데 나중에 이거 jQuery를 안 쓰고 펑크 미들웨어 같은 걸로 콜을 하는 걸로 한번 나중에 바꿔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은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리액트를 짜기 전까지의 세팅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없나요? 네. 지금 했던 거 오늘 시연 저거 쭉 돌리면서 했던 것 중에 없으세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